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월 26일 정호대보름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월대보름이 사실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월대보름이라는 부분이니까 혹시 평소에 잡곡밥 별로 안 드셨던 분은 오늘 핑계로 조금 오복밥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통 물량의 증가와 또 이제 어쨌든 액면이 분할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액면이란 사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액면가에 대한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액면가라는 부분은 증권의 정말 액면 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면 이렇게 유통 물량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유통 물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또 동일한 물건을 많이 판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카카오 주가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비싸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착시 효과로 싸 보이기 때문에 분할에 따라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도 몇백만 원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그 후 액면 분할 이후에 현재 주가 흐름이고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유통 물량 늘어나니까 악재라면 악재인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여튼 뭐 너무 뭐 이거를 뭐 악재다 호재다라고 생각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큰 관점, 긴 관점에서 액면 분할 후에 뭐 주가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액면 분할한 종목들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이버가 해외에서 이렇게 인수를 한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과 또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서로 간의 지분 투자,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혼자 생존하기 점점 어려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MZ세대를 겨냥한 플랫폼 투자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지금 MZ세대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도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사실 MZ세대라는 것은 지금 뭐 소비력이 그렇게 저축이 많지 않고 소비력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야. 하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어가고 꾸려 나갈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소득이 뭐 지금 당장 저축이 없고 뭐 그러다고 해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세대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비력에 있어서는 저축이나 뭐 그런 건 떨어져도 소비력에 있어서는 좀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요 세대를 공략을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금 SK 예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큽니다. 정말 크고, 그에 따라 뭐 디램 가격 들썩들썩 할 때마다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도 결국에는 디램의 품귀 현상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반도체 지금 전체가,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더 커요. 반도체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하여튼 이 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부족의 발생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차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기계에 계속 들어가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워낙 통신 장비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공급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도 바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지금 뭐 파운드리 설비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대만에 외주 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들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결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계속 반도체 업황 자체는 올해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워 담은 경향이 굉장히 커요. 플러스 거기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라는 업황까지도 추가되면서 많이 담은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라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뭐랄까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닌가. 좀 뭐 빠진 만큼 뭐 충분히 빠졌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차라리 비싼 값 주고 사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9만원 제낀 다음에 지지하는 거 보고서 사는 게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10만원까지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계속적으로 올해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기조가 제 생각에는 한 3분기? 왜냐면 이제 설비 투자하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3분기에서는 돌아가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반도체라는 종목이 통상적으로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설비를 늘려버리면 본인들이 이게 주식은 매출은 증가를 하는데, 이 주가는 이제 수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그래지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설비를 증설하고 이 설비가 가동되는지 여부도 지금 체크를 해보고, 뭐 그러한 부분이 뭐 완벽하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금 반도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긴 하겠다. 다만 기술적인 흐름까지 같이 체크하고 매매 동향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봐야지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3 캘리포니아에서 이중간 생산 중이다. 지금 여기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기사 보니까 결국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요. 결국 테슬라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에 지금 물량 부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북한 이야기인데, 뭐 약간 중국식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한국 비중을 좀 축소를 한 부분이라 한 7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올 것으로, 외국인의 요 지수를 추정하는 외국인 매도 이 지수 추정한 자금의 매도가 7천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미증시도 별로 안 좋았던 가운데 오후장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오전장에 또 어떻게 시작하고 오후장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반대로 요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미증시 영향 받으면서 싸지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거 때문에 오후에 더 싸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때 특히나 해당 완전히 속한 관련성이 심한 종목들이 속하면서, MSCI 이 지수에 속하면서 심한 종목들은 오히려 종가쯤에 보는 게, 만약 매수 계획이 있었다면 종가쯤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증시 보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어제랑 정말 대비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으로 마감할 때 국채금리가 파월이 진화를 했는데, 국채금리는 어쨌든 뭐 살짝 누그러졌다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뭐 장중에 폭등을 했다. 이게 폭등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게 10년짜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기, 하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는 생각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업종적으로는 상승 업종이 뭐 1% 이상 상승 업종 자체가 없었던 지난번 미증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오늘 좀 특히나 금요일에다가 금요일장에 통상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또 2월 월말 거래일에다가 또 추가로
MSCI 요거 리밸런스까지도 있는 상황이라 우리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뭐 할 수가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린 반도체 쪽 그런 부분으로 지수 자체는 좀 버티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중심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버티면서 그런 거고, 이제 뭐 하락 종목 수는 많은 뭐 그런 현상이 연출될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뭐 예측하기 어려운, 애초에 근데 시장이 예측할 뭐 장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을 다 예측해서 맞춘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부분이고, 예측보다는 대응을 초점을 두면서 시장을 봐야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결국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3,000에서 3,200포인트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살짝씩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뭐 미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만약에 5일 이동평수 깨고 밀려주고, 심지어 어제 시가까지 밀어버린다면 여기 저가도 밀리면서 한 여기까지도 약간 열어놓고 봐야 되는,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선방을 하고 가급적 5일 이동평수는 지켜주고 3,100 근처에서는 마무리가 돼야 긍정적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뭐 외국인과 기관도 이게 지수를 너무 또 끌어내려버리면 본인들도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사실상 3천 살짝 깼다가 방어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아직 이렇게 잘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 지금 코스닥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도 점점 약간 모양이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점점 큰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겠고, 지금 뭐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현재 뭐 그림이 딱 봐도 뭔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부분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62도표에서 깨고 내려왔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제 요 양봉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